단 한 번의 선행이 비참한 삶을 뒤엎고 상상조차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슈퍼마켓에서 도둑으로 몰린 한 노인과 그를 도운 가난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슈퍼마켓 창고에서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범인으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모두가 비난의 말을 퍼붓는 가운데 가장 가난한 싱글맘만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 노인의 행동에 경악하게 됩니다. 엄마, 배고파. 어둑한 아파트에서 딸 메이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혜원은 5살 딸을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죠. 혜원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하나와 반쯤 남은 우유뿐이었습니다. 지갑에는 6,000원만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오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죠. 내일이 메이의 약값 내는 날인데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침 8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향했습니다. 슈퍼마켓 프레시마트 이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위장이 콕콕 쑤셨습니다. 김혜원, 또 지각이야. 점장 박정수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변명하지 마. 사실 지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에게 혜원은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한번 식사 초대를 거절한 이후로 괴롭힘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5,000원 삭감이야. 그건 안 됩니다. 딸아이 병원비가. 불만 있으면 그만둬. 싱글맘 따위는 아무 데서도 안 고용할 테니까. 박정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몇 군데 회사에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이거 네가 사.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까. 박정수가 불량 재고를 떠넘겼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메이의 약값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음은 없으니까요. 저녁, 겨우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메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메이의 미소가 혜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미소만 있다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혜원은 떠넘겨진 재고 음식을 데웠습니다. 조금 손을 보태어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야. 와, 맛있겠다. 메이가 기쁜 듯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자. 응, 엄마는 이미 배불러.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웃어준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밤에 메이를 재운 후 혜원은 가계부와 씨름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습니다.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를 위해 내일도 그 지옥 같은 직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메이와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에 출근한 혜원. 평소처럼 박정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경비원 좀 불러. 계산대에서 보니 입구 근처에서 노인이 직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백발의 마른 노인. 누추한 옷을 입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손에는 식빵과 우유,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도둑질이야. 요즘 왜 이렇게 많아? 박정수의 고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 가게 문 닫아.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산 줄 알고 착각해서. 노인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겁먹은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뻔한 거짓말 하지 마. 돈은 있어? 박정수가 노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장 보러 왔어.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지. 저 치매 증상일지도 몰라요. 혜원은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박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원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같은 처지라면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은 그만둬라고 외쳤습니다. 내일 식비가 없어. 메이에게 뭘 먹이지? 하지만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잠깐만요.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원에게 꽂혔습니다. 뭐야, 김혜원. 혜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러면 내일부터 더 지옥이 될 거야. 하지만 제가 이분껏 계산하겠습니다. 한순간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네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혜원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내일 식비로 남겨둔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장난하냐? 거지 같은 주제에. 박정수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계산대로 가서 노인이 가져간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총 2,000원, 내일 식비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으짜에서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혜원은 노인에게 물건을 건넸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떠나면서 혜원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다시 한번 고마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정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혜원,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죄송합니다. 그날 밤 혜원은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빵만이야. 괜찮아요, 엄마. 메이는 걱정스러운 듯 혜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고마워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을 도와준 후 박정수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박정수는 혜원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안에 처리해. 이 서류들을 보니 명백한 부정회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 은폐 작업을 혜원에게 시키려 한 것입니다. 점장님, 이건 닥쳐. 박정수가 혜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딸, 오늘도 병원 갔었지? 혜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 힘들겠구나. 게다가 빚도 있어. 해고당하기 싫지?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비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세무서에 걸리면 내 탓으로 할 거야. 가난한 싱글맘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메이. 엄마는... 그날부터 혜원의 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고쳐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메이의 약값이. 눈물이 뚝하고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가게 밖에서는 한 노인이 가만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였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그날 혜원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만은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몰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김혜원, 또 계산 틀렸어. 너 같은 거지 같은 게 제대로 일할 리가 없지. 박정수의 잔소리에 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마다 야위어가는 그녀. 영수는 상품 진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 착한 여성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로 머리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나를 도와줬어. 영수는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해. 그리고 어떤 인물의 얼굴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혜원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매에게 줄 빵과 우유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자신은 물만 마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정수는 혜원에게 평소의 3배나 되는 일을 떠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혜원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산대 옆에 기대서던 혜원의 시야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을 흘리며 혜원은 쓰러졌습니다. 김혜원 씨, 동료인 이지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 구급차 부르지 마. 박정수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오버하지 마. 그냥 빈혈이겠지. 지은은 박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원 씨 얼굴이 시끄러워. 너도 똑같은 꼴 당하고 싶어? 지은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못 본 척했습니다. 혜원을 돕고 싶었지만 박정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메이를 데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 어차피 꾀병 부리는 거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혜원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와 얘기는 그때부터야. 하지만 몸이 안 오면 해고, 간단한 얘기야. 혜원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메이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혜원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내. 그렇게 다짐하며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박정수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늦었잖아. 몇 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혜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현기증이 났습니다. 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입구에 김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아, 그 도둑 할아버지 또 왔네. 박정수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뭘 훔칠 작정이야. 그러나 다음 순간 자동문이 다시 열리고 양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가게 앞에 3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선두의 남성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시원한 이목구비에 날카로운 눈빛, 고급 양복을 입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박정수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성은 박정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회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이시군요. 남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요. 회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남성과 입구에 서 있는 영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박정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박정수는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 회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이 사람이 회장님? 박정수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마켓 매출은 양호합니다. 특히 수산물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박정수의 입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박정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원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마켓의 모회사인 김코퍼레이션의 사장입니다. 지훈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회원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도둑 할아버지가. 지훈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20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제가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농사 안 이을 거냐, 이 못난 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나가, 라고 하셨죠. 그 후로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하여 도움을 제안해도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거절하고 연금만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날도 분명 지갑을 잊었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잊으셨을 겁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다니요.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모르는 노인을 위해 아까운 돈을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사흘 전 아버지가 갑자기 저의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지훈아, 부탁이 있다.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다. 부디 힘을 빌려다오.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고집 센 아버지가 그 아이는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다라고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당신에 관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20년 동안 쥐고 있던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지훈은 회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니, 저희 부자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박정수가 허둥지둥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김혜원 씨는 정말 유능합니다. 그것도 다 제 지도 덕분이고요. 그러세요? 지훈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수는 신이 났습니다. 네, 물론이죠. 절도는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박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훈은 뒤에 있던 부하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했고
그 부하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첫 장, 혜원의 급여 명세서, 사본. 이것은 김혜원 씨의 지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박정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본급에서 어째서인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감액되어 있네요. 지우는 두 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직원 이지은 씨가 몰래 녹음한 음성 기록입니다. 지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혜원을 보았습니다. 미안한 듯 그러나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같은 거지. 같은 게 제대로 일할 리가 없지. 병든 딸도 불쌍하다. 이런 형편없는 엄마 밑에서 박정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뒷장부입니다. 매출의 일부를 횡령하고 그 은폐를 김혜원 씨에게 강요한 증거입니다. 아, 아니에요. 박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김혜원이 멋대로요. 지우는 냉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개인 계좌에 매월 부자연스러운 입금이 있는 겁니까? 지우는 통장 4번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게 매출과 박정수의 계좌 입금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병든 딸의 생명과 죽은 남편의 빚을 담보로 협박했습니다. 혜원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했습니다. 지후는 박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최악입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인 박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도 증언하게 해주세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수 점장은 우리 모두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혜원 씨에게 한 짓은 정말 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고발의 목소리.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김코퍼레이션은 당신을 해고합니다. 말도 안 돼. 박정수는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안 돼, 그것만은 제발. 박정수는 엎드려 빌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은. 박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횡령 및 협박 혐의로 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는 경찰관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음모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가게 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원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혜원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회사 관리 소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혜원은 허둥지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천천히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나를 인간으로 봐주었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치매가 시작된 노인을.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영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20년 만에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자 간의 인연이 이 순간 다시 이어졌습니다. 김혜원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혜원은 불안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코퍼레이션의 관계사에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부문인데 혜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지? 네. 고령자나 아픈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신처럼 경험이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특별한 자격증은 입사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고용 조건입니다. 혜원이 봉투를 여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급 500만 원, 상여금 연 2회, 주 5일 근무, 그리고 의료비 보조 제도. 네, 자녀 의료비는 회사가 80% 부담합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20%도 무이자로 대출 가능합니다. 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꿈 같은 꿈이 아닙니다. 지우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쌓아온 선행에 대한 당연한 보답입니다. 주위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김혜원 씨,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일을... 엄마!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입구에 메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이끌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 혜원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데리러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서. 메이가 엄마가 걱정돼 하면서 울기 시작해서요. 메이는 작은 발로 열심히 혜원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혜원은 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엄마, 울어? 아니, 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지우는 부드럽게 메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메이구나. 메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멋진 분이시네. 지우는 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메이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응, 엄마처럼 될 거야. 김 사장님. 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수도 기쁜 듯 울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6개월 후 밝은 사무실 한쪽. 김혜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메이는 오늘 병원 간다면서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혜원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약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됐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혜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료로서 대등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정시가 되어 사무실을 나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영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혜원이, 오늘은 메이 병원 가는 날이지. 영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들과 화해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치매 진행도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데리러 가요. 나도 얼굴 비춰도 되겠나? 물론이죠. 병원 대기실. 메이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와주셨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메이는 영수와 손을 잡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혜원이,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그날 혜원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십니다.
혜원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장님 아버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석양이 네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모르는 노인을 도와준 것, 그저 그뿐인 일.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 배고플 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울 일도 없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혜원은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미소 지으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딸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 김혜원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